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의 진행할게요. 자,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500강의입니다. 실전사주 시즌 10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501강부터는 시즌 11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으로 50강의씩 묶어서 이제 시즌 1, 2, 3, 4 하는데, 이제 제가 옛날에 했던 강의들, 뭐 한 5년 전, 뭐 4년 전에 했던 강의들을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 아, 이제 이 강의는 그만 이제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즌들이 출시를 하게 되면 옛날 구판들을 이제 안 팔아요. 지금 현재는 아마 이 패키지를 구입을 하면 아마 1, 2강인가 1, 2, 3강을 아마 안 팔 텐데, 여기 나오게 되면 아마 1, 2, 3강 또는 1, 2, 3, 4강까지 이제 절판시켜서 이제 시중에 판매가 안 되게끔 이제 더 이상 돈 주고도 구하지 못하는 강의가 되게끔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자, 오늘 시즌 10 마지막 강의인 500강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지 6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실전사주 시간에 몇 번 지지 6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지 6충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겪습니다. 6번째 대운에서, 인생의 6번째 대운에서 월지가 충국하게 된다. 월지가 충하게 된다. 월지의 성분이 180도 변하는 성분과 섞이게 된다. 뜨거운 물이 찬물에 섞이고 찬물이 뜨거운 물에 섞인다.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된다.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어떤 사주들은 육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간에서도 극이 일어나서 일명 천극지충으로 월주 전체를 위아래에서 다 들어오는 운이, 운에서 들어오는 대운이 이거를 변화시켜 버리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위에는 가만히 있고 밑에만 변하면 껍데기는 비슷한데 알맹이가 변하는 것이고, 포장은 비슷한데 봤더니 초코우유가 딸기우유로 바뀌어 있다,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위아래가 다 바뀌면 초코우유 커버였는데 딸기우유 커버로 바뀌고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변화적 측면에서는 천간하고 지지를 모두 충해버리는 사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지지 6충은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6번째 대운에서. 6번째 대운이라는 게 빨리 오는 사람은 50대 초반에 오고요. 뭐 중간 평균적으로 오는 거는 50대 중반 정도에 올 거고요. 어떤 사람은 50대 후반에 올 거예요. 모든 사람은 5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가 되면은 다 지지 6충 대운을 만나게 됩니다. 지지 6충 대운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현실과 비유를 해보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요. 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업종을 접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업종을 그만두거나 안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거나, 어쨌든 이제 상당수의 직장이 현재 우리나라 정년퇴직이 대략 한 61, 2세까지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일명 50 후반인 57, 8세 정도인가서부터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면서 58, 59, 60, 61세 되면은 이제 월급이 더 이상 안 오르고 오히려 깎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년퇴직 빨리 하시는 분은 50대 후반에 하시고, 끝까지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60대 초반까지 계시고, 그만두더라도 일명 계약직으로 계속 기존에 하던 일을 이어서 연장해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쨌건 이 사주 명리학에서도 이 나이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중반 사이에 지지 6충운에 대운이 바뀐다고 곧장 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운이 바뀌는 10년 어딘가에서 대운, 세운에서 모두 충국이 올 때 이제 그 현상이 가속화된다라고 볼 수 있죠. 대운이 몇 년도 몇 월에 바뀌었어요 해서 그때부터 팡 바뀌는 거 아니에요. 대운이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바뀌는 것이고, 보통 체감하는 요소는 세운에서 체감을 하기 때문에 대운도 바뀌면서 세운도 같은 계절로 비슷한 성분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 되게 강하게 체감을 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지 6충을 만나게 되면은 뭐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이 되는데, 지지 6충운을 만나서 변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변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이 선입견이 있어서 잘 모르겠으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공포라는 것도 다 뭐에서 생겨난 거예요? 잘 몰라서 생긴 거예요. 옛날에 마녀사장도 공포에 의한 히스테리 증상 같은 건데, 그게 일종의 뭐 패스트, 뭐 흑사병,
이게 도무지 왜 일어나는지, 왜 전파가 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중에 죄인들이 있어서 신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이런가 보다. 우리 중에 악마가 있나 보다. 자반해서 인신공양을 해서 불에 확 태워버리면 신이 우리를 이뻐해서 패스트를 물러가지 않을까. 진짜 어리석죠.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인들의 의식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5, 6살 의식만도 못하죠. 그때 그 생각이. 물론 지금도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속죄양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거나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또는 나가 속한 조직에 나쁜 일이 생기면 뭔가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는 사람들 있죠. 습관적으로 생사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옛날에 낚시터를 갔을 때 얘기했는데 낚시를 하다 고기를 갖다 놓쳤어. 고기가 푸석하고 그물에 널려다가 푸석 갔어. 그랬더니 어떡해 너 때문이야. 왜 그물을 그렇게 잡았어. 야 너 뭐 옆에서 뭐 하고 있었어. 이거는 이제 조건반사적으로 일단 머리가 돌아가기 전에 일단 몸이 이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본성이죠. 내가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상대를 욕하는. 이게 일명 모르면 두려움이죠. 모르면 두려움. 이 사주에서 지지육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또 두려워하게 돼. 잘 모르는데 두려우면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아요. 두려움도 펜듈럼의 관념이기 때문에 이 관념이라는 것은 자가증식을 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관념은 자가증식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생명력입니다. 그럼 생명력이 생기면 걔는 죽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비슷한 관념의 재생산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그럼 공포와 두려움의 관념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얘네들은 죽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지구는 멸망한다 하고 두려움을 퍼뜨리는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있어. 처음엔 그냥 순수한 의도로서 우리 좀 조심히 좀 살자라는 의미로 내가 가진 지식을 공유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몇 달 블로그 유튜버로 돈을 좀 벌고 하고 나니까 이제 그만두려고 하면 밥줄이 끊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제2의 공포, 제3의 공포, 파티마 제2의 예언, 아메리카에 있는 암흑의 예언자가 말한 지구의 마지막 현상 뭐 이런 걸로 썼다가 거기서 소재 떨어지면 이집트에 있는 예언자가 말한 지구 멸망 안 되면 한국의 조선시대 암흑의 역학자가 말한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 하는 것처럼 공포라고 하는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걔가 확대 재생산, 자기 죽지 않으려고 그 관념이 죽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것도 불안해, 저것도 불안해, 저것도 불안해. 근데 그 공포라는 관념이 명리학을 만나게 되면 아싸 이걸로 20년은 울거먹을 수 있겠구나. 봐 사주에 너 큰일 났어, 네 자식 어떡할 거야 이러면 이게 벗어버려야 돼요. 지지육충 모르면 두렵다. 근데 알면 별거 아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해요. 자, 모든 사람은 6번째 대운에서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능동적 변화, 수동적 변화. 능동적으로 변화. 내가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 그러면 이유는 거의 열의 8, 9은 좋은 운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냥 말초적으로 표현했을 때 좋은 운으로. 말초적으로 표현했을 때. 사실 좋다 나쁘다 구분하기 어렵죠. 결국 내 의식관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코 꿰어가지고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보통은 불행하다, 안 좋다, 안 좋은 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의 운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 볼까라고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그 변화의 대운이 오기 한 5, 6년 전이나 한 10년 전쯤이나 또는 한 3, 4년 전쯤부터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은 즐거운 변화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 난 변화 안 할 거야. 지금 상태로 계속 살 거야 하는 사람은 강제 변화 현상을 만나게 되는데 대체로 이 강제 변화 현상이 본인 입장에서는 괴로운 운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신쌤이 10여 년 전에는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전국 체인 사업 같은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그때 사업할 때 그 당시 저의 관념은 이 사업 천년 만년 할 거야. 이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을 거야. 물론 저는 어머니가 사주명리 무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당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 나도 이거 여차하면 어머니 사업 물려받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나도 내 안에 신기도 있고 내 안에 좀 그거를 선호하는 감도 있었지만 또 내 안에는 강한 반발력. 난 어머니가 하는 거 안 할 거야.
난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난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내면에서 충돌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죠. 그래, 최고의 명리가가 되는 거야 라는 말이고, 나는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명리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공평하게 수호신이 그래, 세속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애 너한테 10년간의 시간을 주겠다. 10년 동안 실컷 해보아라. 이제 그분의 사업을 했어요. 어린이 키즈 사업을. 근데 아마 그게 계속 잘 됐으면 아싸 천년만년 해야지 했을 거야. 근데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시한부였어. 시한부. 요때까지 하고 내가 순순히 변했으면 나를 이렇게 처박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내가 순순히 안 그만두니까 나를 아주 지옥으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호신샘을 끌어내려서 아주 그냥 지옥불을 경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명리가로 변신을 시켰죠. 그런 느낌이죠. 자, 오늘 이번 사주를 보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대운 6충, 변화의 운이 왔을 때 능동적으로 변하자. 그래서 변화를 즐기자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변화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요. 반대 기운을 경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치킨을 오븐에 구울 때 불을 아래쪽으로 데우다가 한번 회딱 뒤집어가지고 반대편을 덮자. 그러면 보통은 지지육충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포지션 변경 형태가 나타나는데, 지지육충, 예를 들어서 정광격이 상광격이 돼버릴 수도 있고 제격이 비견겁제격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후반전이 교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반전에는 오른쪽 골대가 우리 골대였는데 후반전에는 왼쪽 골대가 우리 골대가 돼서, 전에는 공격을 하려면 이쪽으로 달렸는데 전후반이 바뀌니까 이제 공격을 하려면 저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현상. 한쪽은 태양을 보면서 달렸는데 이제는 태양을 등지면서 달리고 상대가 태양을 보고 달리니까 우리 쪽이 유리해지더라. 그런 형태죠. 대체로 월지가 흉신 계열은 지지 육충운이 올 때 유리하고요. 월지가 길신 계열의 사주들은 지지 육충운이 올 때, 자, 그동안 혜택 좀 받지? 이번에는 좀 고생 좀 할 수 있어. 이번엔 반대 포지션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 이런 형태로 나설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왕지가 바뀔 때가 더 드라마틱해요. 생지보다도 왕지 바뀔 때, 그러면 월지가 자, 오, 묘, 유를 가지고 있는 왕지인 경우에는 오화가 자수되고 자수가 오화되고 유금이 묘목되고 묘목이 유금되는 완전히 반대 포지션으로 수화상쟁 같은 계열이 나타날 수가 있다 같은, 수화상쟁이나 금목상쟁 같은 운이 나타나게 되면은 인생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사주는 인성이었는데 재성으로 바뀌죠. 그러면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이 인성을 지금 월급 받고 직장 조직의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직장 조직에서 하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인성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자수면은 누가 월급을 줘요? 내가 벌어야 되는 환경이. 맞아요. 선생님은 지지 육충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내가 벌어야 되는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인데, 싫어, 누군가 날 좀 먹여 살려줄, 이러면 이제 바닥을 경험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지지육충이 오기 전에 내가 먹고 살 거리에 대한 재주와 능력을 길러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사업을 할 거야, 이런 형태로 가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사주도 좀 익혀놔야 내가 강의 때 종종 강의 때 얘기를 좀 하겠어요.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분 사주를 보러 오셨는데 계묘년생 여성분이시니까, 계묘년생이면은 지금 나이가, 올해가 계묘년이죠. 올해가 지금 환갑이시죠. 60갑자 딱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이분께서. 지금 60대 초반이세요. 60대 초반인 여성분이 오셨는데 지지육충에 금이 들어왔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신유대운이에요. 신유대운이 50대 중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신유대운이 작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유대운이 들어와서 내 사주의 을묘를 파바박 하고 지금 깨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전에는 경신대운이었어요. 그전에 경신대운은 이게 묘신귀문의 을경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절충이에요, 절충. 두 가지 재료의 절충은 뭐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더니 초코맛, 바닐라 맛, 그리고 초코, 바닐라, 반맛, 이렇게 돼 있어. 묘신귀문의 을경합은 뭐죠? 초코, 바닐라, 반반. 초코, 바닐라, 반반. 근데 충은 뭐죠? 초코 맛을 정하든지 바닐라 맛을 정하시오. 두 개 다 먹으면 안 되나? 안 돼. 초코 맛을 정하면 바닐라를 못 먹고 바닐라를 먹으면 초코를 못 먹어.
그러면 결국 신유대운에 너 목을 쓸래, 금을 쓸래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목과 금을 절충해서 썼죠. 경신대운까지는. 그런데 55세 이후에 신유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너 목을 쓸래, 금을 쓸래 하는 운으로 바뀌는 건데, 근데 목을 쓰면 상관이고 금을 쓰면 인성이야. 근데 이제 길신 흉신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상관은 흉신이라던데 정의는 좋은 거라던데 이제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 사주가 일명 오리지널 진상광격으로 사주가 상당히 단단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주였어요. 보면은 사주에 합두 만어, 천간에서 을경화, 지지에서 묘목이 2개나 있죠. 사회궁이 죄다 묘목사회야, 묘목사회. 근데 묘수랍으로 나의 관성과 사회의 상관들이 묘수랍으로 서로 맞춰서 연결이 돼서, 연결이 돼 있으면 같이 쓰시오, 케미를 맞추시오 같은 거예요. 전용화되다 같은 거예요. 전용화되다. 전용화되다가 뭘까? 애플 에어팟을 샀는데 애플폰에서만 쓰시오. 삼성폰에서는 음질을 보장할 수 없음. 뭐 이런 게 전용화된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특별히 나쁘고 좋은 거 아니죠. 애플하고 쓰면 아주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거고, 뭐 다른 기기하고 쓰면 호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대체로 삼성 제품류들은 호환이 잘 돼.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쓰면 돼. 근데 대체로 애플사의 제품들은 지들끼리만 전용이 잘 되고 다른 제품들하고 쓰려면 잘 작동이 안 돼. 그러면 그러면 한 번 애플 샀으면 나머지 부속품도 다 애플을 쓰면은 작동이 잘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호환이 안 되는 다른 제품 쓰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합이에요. 합이야. 합은 짝을 맞춰서 쓰면 좋은 거야. 내가 위아래 옷을 깔맞춤으로 샀어요. 같은 게 합인 거야. 대신에 이 옷을 입으면 반드시 바지도 이 옷을 입어야 어울려요. 근데 만약에 바지는 안 입을 거면 윗옷도 입지 마세요. 이게 합돼서 묶여서 못 쓸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합이 되면은 위에 이런 옷을 입었으면 짝으로 세트가 돼 있는 바지도 치마도 이 옷을 입으세요. 이거는 짝이 된 거야. 같이 입든지 같이 안 입을 거면 입지 말든지, 합거돼서 못 쓰든지 합돼서 전용화시켜서 쓰든지. 그러면 보죠. 식신상관은 재주 능력 전문성, 평관은 감투 권위 조직. 근데 요 술토 평관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인호술과 신유술 기운이 들어있는데, 술토 안에 재성 가득. 요 술토가 뭐하는? 인호술의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창고야. 인호술 화에너지. 그럼 술토 안에 뭐 들었어요? 돈. 근데 보이지 않는 돈이죠. 보이지 않는 돈인데 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이죠. 사업. 관을 걸었는데 그 안에 수익사업, 재성이 들어있는데 재성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간판 걸고 재성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인성도 들어있어. 인성이면은 이제 뭐 교육, 문화, 자격 따지는 조직이죠. 인성이 들어있는 간판은, 관성은 뭔가 자격, 뭐 숙련, 뭐 승인 이런 것들을 받은 관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자격이나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거나 이러이러한 거에 숙련된 사람들이 그 관을 찰 수 있어. 그럼 이게 자격을 걸고 돈을 다루고 있는 간판인데 사회에 자라나는 묘목들을 이렇게 합으로 연결했어. 그러면 둘을 연결해서 쓰면 잘 쓰는 거고, 둘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둘 다 못 쓸 가능성이 생겨요. 이 사주는. 그러면 결국 내가 잘하는 일로 내 간판, 내 사업, 내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나무들의 전용화된 자격, 이게 을목의 전용화된 자격으로 서로 연계시켜서, 천간에서도 합이니까 둘을 연결시켜 쓰든지 아니면 그냥 쓰지 말든지 연결시켜서, 전용화된 자격이에요. 뭐에? 을목 기르는 거에. 내가 수생목 시켜주는 나무죠. 내가 키우고 기르는 거죠. 자, 식신상관도 이게 목으로 돼 있으면 자라고 성장하는 요소가 돼. 이게 자라고 성장하면 3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3년 후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변화하는 거야. 목이라는 건 요만했던 게 계속 커 나가는 거죠. 보통 변화가 잘 없는 게 금수예요. 금수. 금수는 안 자라. 이미 다 자랐어. 그쵸? 그러니까 목화는 지금 막 자라서 청년기를 겪고 있는 뭐 강아지든 콩나물이든 애기들이든 되는 거고, 그리고 금수는 이미 다 중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보통 큰 변화가 그닥 없어요. 근데 이 사주는 변화와 성장, 어린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상징하는 상관들이에요. 이분의 직업은 뭘까?
어리고 새롭고 자라나는 것들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용화된 자격으로 그들에 맞는 자격을 딱 가지고 그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요 상관 옆에 겁재가 붙어 있으면 이 겁재는 겁재의 식신이에요. 겁재한테는 식신이고 나한테는 상관이야. 이걸 자식으로 비유하자면 이 상관은 내 자식이야, 겁재 자식이야. 그치, 겁재다운 자식이. 겁재 거를 내가 기르고 키우는 사주야. 유아교육과를 나오셨고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시다가 자기가 유치원 어린이집 사업을 하셔서 선생님서부터 하면 40여 년간을,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사업은 거의 30여 년간을 하셨어요. 이분의 평생 직업이신 거야. 아이들 키우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거의 평생 직업이신 거죠. 사주 잘 썼죠? 사주 되게 잘 쓰신 거야. 바깥에 묘목이 아니라 다른 글자 있었으면 외부에 나가서 다른 일 할 수도 있다 같은데 이거는 가까운 데서든 먼 데서든 다 묘목 기르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겁재가 기르던 거 내가 길러주는 거잖아. 겁재가 기르셨습니까? 이제는 내가 물 주겠습니다. 같은 거잖아.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묘수랍으로 그들을 위해 전용화된 관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나의 가치 기준과는 좀 다르지만 이 묘수랍은 육합으로, 육합이면은 실력이에요, 정이에요? 정이에요. 정 떨어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삼합으로 연결되면 보통은 실력이나 시스템이야. 좋든 싫든 거기랑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닭공장,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림하고 계약 맺었어. 내가 닭을 최고로 잘 키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림에다가 닭을 납품을 해. 이거 시스템으로 연결된 거야. 뭐 정으로 연결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묘수랍으로 육합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나도 너희 좋고 너도 나 좋지. 보통 이런 형태. 어떤 아저씨가 단골 국밥집이 있어. 국밥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가. 그런 거 육합으로 연결된 거예요. 육합으로. 자, 이분은 그동안 자기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이 좋아서 그 일을 쭉 하셨어. 근데 관이 여러 개 있어. 관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한 개만 할까? 여러 개 할 수 있을까? 여러 개 하겠죠. 서로 다른 걸로 할까? 비슷한 걸로 할까? 비슷한 걸로 하겠죠. 가령 여기가 술토고 여기가 진토, 또는 이게 술토고 여기가 미토고, 이러면 유치원 어린이집 하면서 이쪽에서는 미술학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보습학원, 여기는 어린이집. 관은 관인데 조금 다른 형태의 관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비슷한 거 두 개를 하면 여기서 어린이집 하면 저기서도 어린이집. 근데 사회적 어린이집이 아니라 개인적 관. 그쵸? 만약에 관성이 요 동네에 있었으면 그러면 어떤 직장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한다든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월급 원장으로 있는다든가 뭐 사회적 기관에서 내가 어떤 쉽게 말해서 이화여대 총장 같은 거, 이화여대가 개인학교야 국가사회학교야 뭐 그런 거 같은 거잖아. 그리고 이화여대 총장이 사주를 예를 들어서 받는지 개인적인 관이 강하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의 스타일,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거기를 운영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 사주 역시도 관성이 이렇게 일주나 시주의 개인궁에 가 있으면은 나의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형태예요. 이게 만약에 사회궁에 있으면 사회적 관습이나 범국가사회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이런 경우는 그럼 장점은 나만의 독창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곳에는 그 원장님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방식이 녹아 있어. 게다가 이 관에서 내 생각을 올렸으니까 나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 무슨 철학? 을목을 잘 키우겠다 하는 철학. 그런데 또 이 사주에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을경 합하면 금이야. 아이가 오라 내 생각이 오라 이렇게 되면 내 생각이 오라. 아이의 행동에 내 생각을 맞춰 내 생각에 아이의 행동을 맞춰야 해. 맞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아이의 행동을 맞춰야 하겠죠. 어쨌건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 사상, 기준이 분명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사회에 있는 이런 자라나는 상관하고 맞죠.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거 남의 자식이잖아. 이거 남의 자식. 6.25 때 태어났으면 고아원 원장님. 요즘 어린이집 원장님이죠. 어린이집 사업을 30년 가까이, 선생님 교사까지 하면 40년 동안을 평생 생업으로 하셨어. 근데 이렇게 원웨이, 한 가지 길, 그러니까 사주도 원웨이